이번 도내 총선에 과거 정치인들이 대거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현역들의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회귀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전라북도가 출시한 관광자유이용권이 석 달 만에 중단됩니다. 카드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다 총체적인 준비 부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저소득층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주빌리 프로젝트가 전주시에서 시작됩니다. 서민 복지의 선도격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줄일 방안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전북 지역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과거 정치인들의 복귀입니다. 유종근 전 지사와 정동영 전 장관, 장영달 4선 의원 등이 그들인데요. 존재감이 약한 현역 의원 탓이라지만 전북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종근 민선 초대 도지사가 경제학자들을 전주로 불러 북콘서트 형식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꽉 막힌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라지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자관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 지사가 출마할 경우 전북지사를 끝마친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정치 무대 복귀입니다. 전주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은 8년 만에 고향인 남원으로 들어와 국회 진출을 노립니다. 여기에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장관이 조만간 집거를 풀고 전주 덕진을 기반으로 정치를 재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민선 4호기를 이끈 김한주 전 지사 역시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귀는 그간 도내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정배 의원의 뉴 DJ론처럼 중량감 있는 정치인 복귀가 호남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할 만큼 현역 의원의 자질이 부족하고 매번 교체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힘 있는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지역에 얼만큼 헌신한 인물인지도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분명 득표력을 가진 정치인들인 만큼 총선의 판세가 요동치겠지만 과거와 가까운 이들에게 다시 기대해야 하는 전북 정치의 현실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 김관영 의원이 더민주당을 떠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입당합니다. 김관영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당을 떠난다며 국민의당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탈당을 적극 만류했으나 결심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의원의 탈당에 따라 군산의 이성일, 양용호, 최인정 도의원도 당적을 옮길 전망입니다. 김제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오후 김제시 용지면 한 돼지 농장에서 돼지 30마리가 코와 발에 물집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아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여러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이 석 달 만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이 지났다는 게 이유인데 실은 보완할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왜 판매하고 홍보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 오사카. 오사카를 자유 여행할 때 주유 패스는 필수입니다. 전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오사카성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주요 관광지 대다수와 상점을 무료 또는 할인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의 주유 패스를 벤치마킹해 전라북도가 지난해 10월 말에 선보인 전북 관광 자유 이용권. 명칭과 달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주와 완주뿐이고 관광지라야 경기점과 고산, 휴양림 등 10곳에 불과합니다. 관광지를 연결해줄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관광 자유 이용권은 이달 말로 판매도 이용도 모두 중단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석 달간의 시범 사업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보강해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카드 출시 때는 도지사까지 나서 판매를 홍보하고 독려한 상황에 비춰보면 준비 부족과 안일한 접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요금 정산 시스템 구축 등 시내외 버스 사업자와 협의가 난관에 부딪힌 데다 올해 예산조차 전혀 없어 본 사업이 재개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버스의 기능, 운송의 기능을 같이 좀 플러스를 해줘야 진정한 의미의 패스가 되지 않을까.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는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전라도의 역점 사업인 토탈관광. 그 첫 사업으로 추진된 관광 패스라인 구축이 첫 걸음부터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연맹 등은 국민연금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메르스 사태로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야기한 문형표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 이사장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기 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해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추가 발행 433억 원과 정부의 목적 예비비 170억 원을 포함해 900억 원가량의 예산 여력이 있다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을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최근에도 예정지 주변 주민들과 만났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소통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대화를 하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또 컨벤션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액의 빚을 갚지 못해 사회생활이 힘든 서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 전주시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를 용서하는 기간인 주빌리에서 유래한 이른바 주빌리 프로젝트인데요. 전주시의 주빌리 프로젝트 도입이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은 악성 부실 채권을 원금의 3 내지 5%만 받고 추심업체에 넘깁니다. 추심업체는 채무자를 찾아내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이렇다 보니 빚을 못 갚은 채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주빌리 프로젝트는 추심업체 대신 금융권 부실채권을 매입해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실채권 매입기금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맡고 나머지 지원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한 2,500만 명인데 이 중에 10%에서 15%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기가 힘든 이런 분들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지. 수도권에서 시작된 주빌리 프로젝트가 3년간 직접 탕감해준 빚은 170억 원대, 수혜자만 3,4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직접 탕감 방식뿐만 아니라 채무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빌리 측의 지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2년 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두고 17명의 전문가를 배치한 서울시의 경우 연간 5천여 명이 58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스스로 줄여나갔습니다. 한 1년 차는 모금운동 통해서 빚 탕감운동하고 2단계는 성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농협이나 전북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추심업체가 아닌 주빌리 측에 매도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각계각층이 뜻을 모아 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연간 5천만 원 정도로 10억 원 이상의 빚을 탕감할 수 있고 한 해 수백 명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가축을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동물복지가 축산의 골칫거리인 축산 분뇨와 악취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경제성 문제 때문에 동물복지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 한 마리당 1평방미터의 공간이 주어진 동물복지농장. 0.8제곱미터인 일반 농장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돼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 인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일하는 작업자분들께서도 그쪽 안에 냄새가 많이 저감되었고 그리고 눈도 많이 덜 따가웠다고. 축산과학원 분석 결과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등 황화합물이 41%, 휘발성 발레르산이 4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리 비육하려고 풀 대신 고단백 사료를 먹이는 농가의 관행은 실제로는 비육 효과는 별로 없고 분뇨의 냄새만 15%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돼지의 성장 능력을 무시하고 고단백질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성장력은 높아지지 않고 냄새만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복지와 악취 저감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5천여 양돈 농가 가운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곳은 경기 4군데, 전남 2군데를 포함해 6군데에 불과하고 전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밀집 사육이 일단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밀식 사육이 당장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은 물론 생산성에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동물복지에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의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에는 연평균 신고 건수가 10건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자치단체들이 센터 운영을 방치하는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공개 추첨을 통해 전주 7,400여 명을 포함해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11,600여 명을 배정한 뒤 오는 15일 학생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학교 배정 방식은 일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에 맞춰 배정하고 정원을 넘으면 지망에 따라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됩니다. 요즘 농촌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안군이 가업인 농업을 이어받을 2세 승계 농업인 유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은 올해 169억 원을 교육 부문에 투자해 미래인재 양성과 주민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젊은 농업인 유치에 적극 나서 창업농과 가업 승계 2세 농업인의 귀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 지역은 현재 가업 2세 승계 농업인이 450여 명에 달하는데 청년 창농과 승계농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귀농인의 30%가 20, 30대 등 젊은 농업인들입니다. 다들 농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서 인월지구가 선정됨으로써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는 FTA 기금을 들여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인월지구는 35헥타의 과원에 내년까지 11억 4천만 원을 들여 포도 과원을 집중 육성합니다. 과수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적극 대응하여 원예농가 소득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올해 교육 예산으로 169억 원을 들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 사업을 비롯해 성인 문해교실과 학습형 일자리 100개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지원해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개최하는 2016 전북 도민체육대회에 사용될 엠블럼과 슬로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엠블럼은 파도를 형상화해 전북 도민과 군산 시민이 역동적으로 달리는 것을 표현했으며 슬로건은 함께 뛰자 군산에서 함께 열자 전북 미래로 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겨울철 산행 사고가 자주 일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진안 주천면 운장산에서 50대 여성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52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7명이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산 정상부는 눈이 녹지 않고 날씨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산행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19 안전체험관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실에 있는 전라북도 119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체험객은 지난해 24,400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56% 증가했습니다. 임실 119 안전체험관은 화재 대피와 태풍, 소화기 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전국 최초로 물놀이 안전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대북마을 33만 5,100원, 대동마을 24만 원, 대서마을 18만 9천 원, 우산리 망담마을 31만 8천 원, 서산마을 11만 3,400원, 우일리 남산마을 23만 9,400원, 내기마을 15만 7,500원, 도찬마을 24만 원, 성동마을 21만 원, 회룡리 규촌마을 6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괴동마을 21만 원, 교촌마을 17만 6,400원, 정토마을 17만 100원, 초강리 신창마을 29만 4천 원, 창남마을 18만 9천 원, 김제시 요총동 중동 2마을 이종선님 5만 원, 이현영님 만원, 궁짜장나라 3만 원, 김인재 내과의원 2만 원, 우리들 병원 2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모레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바람꽃 국악 오케스트라가 오늘 고창 3인자연 학습장에서 지역주민 초청 국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모레부터 4일간 대만 뉴웨이브의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작가들이 보내는 신년 축가 메시지 화가의 연화장 기획전이 갤러리 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다음 달 말일까지 군산의 독립유공자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지역 어르신 초청 떡국 나눔 행사가 오늘 대한노인회 전북지부에서 열립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연구 용역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늘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있습니다. 협회장배 리틀 아이스하키 대제전이 오는 15일부터 4일간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장수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사과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장수사과 사이버팜을 선착순 분양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원숭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내일부터 4일간 접수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3도, 전주 2도, 장수 0도 등 0도에서 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